일정 황철중 대표입니다. 2021년 4월 12일입니다. 9시 45분 넘어가고 있고요. 자, 이 시각 해외장부터 한번 볼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큰 그림을 놓치지 말고 차분히 큰 그림부터 작은 그림까지 훑어보면서 갑자기 올라가거나 갑자기 내려가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감하게 한번 장을 보자는 거죠. 자, 볼게요. 다우존스부터 볼게요.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길에 아직 지장이 없습니다. 그죠? 깨끗하게 올라가죠. 그리고, 이렇게 저항값이 형성이 됐죠. 이 자리를 안착하면서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우상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그만큼 우상향의 진행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변수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하락으로 돌아갈 그런 그림은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우상향 진행형이다. 그래서 튼튼히 잘 가고 있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자,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봉을 보게 되면 여전히 저점이 높아지면서 그대로 갑니다.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흐름조차도 1년 이상을 한 번도 깨지 않으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강한 거죠. 그리고 오버슈팅까지 나면서 강하게 더 돌파시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자리를 조금 2021년 들어와서는 좀 여기서 멈추긴 했지만 그림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하게 나가는 모습이죠. 여전히. 그러니까 이 흐름만 동선만 안 깨진다면 얘는 여전히 잘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월봉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월봉 넘어가게 되면 더 강합니다. 지금 이렇게 그냥 수직 상승을 하죠. 역사적으로 보면 1998년도부터니까 지금 보이는 동선이 그죠? 한 20년을 넘는 동선인데 그림상 봐도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 구간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굉장히 강한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2007년에 아시겠지만 외환위기 때 일제히 전 세계가 다 떨어질 때 이때 하락은 있었는데 이렇게 하락은 있었잖아요. 그 하락보다 더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죠?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죠. 그만큼 지금 대세 상승장인데 엄청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S&P 500을 한번 같이 봐요. S&P 500도 다우존스 흐름하고는 거의 평행하게 가죠. 이렇게 보시면 저점이 여전히 꾸준히 올라갑니다. 한 번도 안 깼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지지하장을 형성했던 이런 부분들을 깨지 않고 잘 올라가죠.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우상향으로 여전히 굉장히 강하게 올라갑니다. 엄청 강하죠.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요. 지금 이렇게 더 오버팅까지 날려고 하는 모습은 더 강합니다. 그죠? 더 강합니다. 흐름 자체가 무척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주봉 한번 가볼까요? 주봉을 보게 되면 흘러가는 동선 자체가 어떻습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엄청 깔끔하게 올라가죠. 그리고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요. 오버슈팅 나면서 더 강합니다. 2021년 들어와서 더 강하게 나고 있죠. 전통적으로 다우존스나 S&P 500은 어떻게 간다? 그냥 그대로 수직 상승하면서 흐름을 한 번도 위배하지 않고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척 강하죠, 여러분? 그렇죠? 그 대외 변수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국에 전통적으로 다우존스나 S&P가 영향을 준다 했을 때 아직은 얘네들이 꺾이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대외 변수에 의해서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미국의 장이 어떡하요? 꺾이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확 꼬부라지거나 그런 염려는 당분간 없어 보이는 거죠. 흐름 자체가 상승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나스닥을 한번 가볼게요. 나스닥 종목은 아시겠지만 기술주 중심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뭐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반도체 지수는 우리나라 시장에 상당히 많이 그림을 영향을 주죠. 자, 그런데 나스닥도 최근에 보게 되면 동선을 볼게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한번 이렇게 주춤을 했었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저항 지지가 형성됐던 이 부분을 강하게 가다가 한번 여기를 이탈하죠. 그리고 올라와서 이렇게 저항을 받아서 좀 염려했어요. 이렇게 꺾일 수도 있었던 모양이죠. 이렇게. 그렇지만 나스닥은 어느 순간가 여기를 극복을 하고 이 트렌드를 넘기면서 이렇게 안착이 돼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동선을 만들었죠. 이렇게 새로운 동선을 만들어서 더 든든하게 다지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13,000이 무너지지 않으면 13,000이 무너지지 않으면 얘는
나스닥도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봤더니 지지가 너무나 튼튼해요, 여기가. 그죠? 12,000 자체가 저항을 받았고, 지지를 받았고, 워낙 튼튼하게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무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네, 문제가 없어 보이죠? 네, 그만큼 시장은 우상향으로 트는 모습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장도 약간 안착이 돼가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걸 주봉으로 한번 늘려서 볼게요. 주봉으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계속해 높여나가는 그림상 자체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하게 나가야 되죠. 그래서 흐름을 그대로 뻗어나가는 모습이 변함이 없죠. 그래서 16,000까지 열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경악을 하겠죠. 이렇게 많이 가? 네, 주가 흐름은 어디로 가는지 내려가는 중요한 게 아니고 흐름을 중시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이게 넘어가 더 갈 수도 있어요. 여기 올 때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나 이렇게 많이 와? 근데 이게 더가? 아니죠. 더가? 그런 게 아니라 흐름이 한번 시작되면 어디까지 갈지를 예측하는 게 아니고 그냥 흐름을 따라서 가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거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지수를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나스닥이나 반도체 지수나 거의 흡사하게 이렇게 우상으로 한 번도 유배되지 않고 갑니다. 굉장히 강하죠. 역시나 이 흐름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동선을 따라서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 장도 영향을 받고 계속 흐름이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니케이 지수인 그 아시아 증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시아 증시를 주봉의 형태로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더 강하죠. 이렇게 보면 더 세게 나가고 있죠. 흐름상 이 저항대를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이동선을 타고 니케이 지수도 올라가고 있죠. 뭐 여러 번 말씀드리니까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만 지수를 볼게요. 대만 지수는 더 셉니다. 그죠? 대만 지수는 이렇게 더 셉니다. 더 잘 나가죠? 흐름상. 그래서 전체적인 얘도 그냥 지나가고 있죠. 엄청나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더 오버씩 날지 한번 눌림을 줄지 모르겠으나 지금 얘는 어쨌든 얘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채널 흐름상 우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해 종합주까지로 가볼게요. 얘는 월봉을 보게 되면은 조금 대추세인 그림이 자체가 조금 다르죠. 이렇게 되지만 이렇게 머리를 드는 모습은 굉장히 강하게 지금 틀어놓은 것은 사실이죠.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봐도 이 자리를 저항을 받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정체했죠. 근데 눌러놓고 뚫어놓고 이제 눌림의 형태가 돼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모양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수렴의 형태가겠죠. 최소한에 그렇다니까 전체적으로 확 무너지는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생지수 한번 봐볼게요. 항생지수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게 월봉이잖아요. 이 흐름을 틀어서 올려서 이 자리를 지지대를 만들어 놓은 건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죠. 다만 이제 이 자리를 넘어가서 안착이 될 거냐는 것은 이제 봐야 되겠죠. 흐름상. 따라서 얘도 현재 흐름은 굉장히 양호하게 우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본 지수, 대만 지수, 그 다음에 상해 종합, 그 다음에 항생을 이걸 다 보면 아시아 증시는 다 어떻습니까? 현재에도 무너진 건 아니에요. 얘네들은 약간 정체되는 형태가 되고 있고요. 니케하고 대만은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있죠. 그럼 이제 여기서 독일 지수 잠깐 하고 볼게요. 이건 이제 유럽 지수잖아요. 유럽 지수인데 이미 독일 지수 지금 어떻습니까? 이 흐름을 깨지 않고 타고 있죠. 그리고 이 자리는 저항값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제 안착이 돼서 우상으로 타고 있기 때문에 유럽 증시마저도 지금 전부 다 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미국 전통적으로 미국 그 다음에 유럽 그죠? 그 다음에 아시아 전부 다 무너진 건 없어요. 흐름 자체가 전부 다 우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세계 증시 자체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걸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를 한번 또 같이 보자는 거죠. 매일매일 보면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민감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한순간에 황 대표가 얘기하지만 그냥 갑자기 확 꼬부러지는 게 아니거든요. 서서히 돌다가 만들어지는 자리에서 랠리가 시작되지 그냥 느닷없이 뚝 떨어지거나 뚝 올라가나 이런 형태는 드뭅니다. 그래서 흐름 하나하나를 예민하게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일봉을 먼저 한번 이렇게 보고요. 주봉을 제가 이렇게 한번 당겨 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월봉도 한번 이렇게 당겨 볼게요. 우리나라 시장은 이렇게 주봉을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넘어가서 이 자리를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계속 고점을 낮췄잖아요. 이렇게 낮췄는데 이제 저점도 높이면서 살살 위쪽으로 당겨 보려고 하는 모습은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장도 좋아지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 큰 흐름 자체는 우리나라 장도 이미 같이 가고 있는데 단기적 흐름도조차도 이제 다 좋아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월봉, 주봉, 일봉 다 그렇게 안착이 되는 모습이 강하니까 이런 부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3천선만 이제 무너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장도 점점 이제 3,266이 고가잖아요. 그래봤자 뭐 120포인트밖에 안 남은 건데 이 고가는 새롭게 갱신해줄 확률은 되게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3천을 지켜주는 선에서 조금 지지난주부터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보다는 상당히 더 강하게 매매를 해봐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합주가지수에 영향을 받는 종목들은 3천 기준으로 해서 우상향으로 가는 모습이 지켜지니 조금 적극적으로 해봐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해봅니다. 늘 얘기 드렸지만 큰 그림, 작은 그림 항상 이렇게 같이 보면서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건 중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항상 습관적으로 이걸 미국 그러니까 해외 증시 그 다음에 해외 증시에서 미국,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 증시 그 다음 우리나라 잠깐 이어지면서 한번 보면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파악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점은 잊지 말고 하루도 빠지지 말고 꾸준히 보시기 바랍니다. 정문예침 황철중 대표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기능 부탁드립니다.